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4일 만에 하락하면서 1640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수급을 부담스럽게 만들었고요. 또 이번 주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보고 가자는 관망세가 역력했습니다. 자, 오늘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역시 하이리츠를 대표하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장 분석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드리는 코너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떤 분들인지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수익 매매의 국내 최강자시죠. 소로스님, 그리고 상승 타이밍 포착의 절대 지존이신 서일규 소장님, 이렇게 두 분을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 2주 동안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장을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지지하시는 분을 향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소로스님이 1번, 서일규 수장님이 2번인데요. 문자 참여는 샵의 5588번 그리고 전화 상담은 1599-7770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일부터는 게시판 실시간 종목 상담에 글을 남겨주시면 전문가들이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 서바이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소로스님이 이기시면서 이제 2대2로 동점이 되는데요. 자, 어찌 보면은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오늘 또 장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 시작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각오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서일규 수장님께 먼저 오늘의 각오를 여쭤보죠. 예. 이번 주도 이제 지난주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각종 시황 및 여러 가지 그 종목이나 여러 가지 업종 분석을 해드리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까지 분석해드리는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로스님의 각오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예, 저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임하는 자세가 지난주보다도 조금 한결 좀 부드럽고 좀 편안한 마음입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시간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그런 종목이나 또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잘 꼽아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서일규 수장님께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여쭤볼게요. 예, 지난주에 제가 그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세 종목이었죠? 세 종목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린 종목이 대구은행이었습니다. 그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은행주 중에서 그래도 지금 하방 경직성을 상당히 많이 유지한 채로 주가가 조금씩이라도 지금 상승의 패턴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추세가 단기 이 반등 구간에 계속해서 지금 놓여져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홀딩 전략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장세가 좀 많이 안 좋았죠. 네. 지난 금요일 그 미국장이 상당히 그 반등의 흐름을 전개시키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강력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만은 그 주가가 우리나라 시장에 선반영이 되지를 못했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장은 다소 좀 아쉽지만은 특별히 어떤 공략할 종목도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오늘 대구은행이 갖는 그 의미는 상당히 그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업종 전반적으로 외환은행이나 대구은행, 우리금융 쪽으로 오늘 좀 강세를 띄었고 그 중에서도 이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계속해서 좀 흐뭇한 미소를 야금야금 지어주면서 좀 홀딩 전략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차트를 보면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은행입니다. 예. 자, 대구은행을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지지와 저항선을 차트에 이렇게 여러 개를 끊어놨습니다. 추세가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 추천드릴 때
이 점선인 이 35일선을 외국인들이 자주 보는 35일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등 흐름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되는 시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도 뭐 1.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추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있고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은 지금 또 지지 즉 저항 라인에 지금 오늘 살짝 부딪혀서 도지 모양의 십자형 도지 모양의 캔들로 마감은 되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이 21선에 지금 안착한 모양이 지금 전개되었죠.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 눌림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은 21선 안착하면서 마감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16만 8,800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해주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속적인 홀딩 관점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구은행을 마치고요. 지금 대구은행 매수해도 될 만한 시점일까요? 예, 지금 20에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시고 네.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조금 눌림목에서 5일선과 11선이 지금 일치되는 구간 조금 눌러줬을 때 매수하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장중에 16,500원 정도 근처에 오면은 매수 관점도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고려인이었죠. 예, 고려인도 예, 최근 금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고려인이 원자재 관련주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금, 은이 차지하는 이 회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25%나 되는 그런 회사이다. 그래서 이 고려인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잠시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제가 지난번 추천드릴 그 시점이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요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전 고점 부분이 얼마였냐면은, 정확하게, 예, 18만 6,500원 정도였죠? 예, 18만 6,500원. 요 전고점 라인을 살짝 돌파하면서 종가에 마감을 해줬다. 그렇다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려인을 추천을 드렸고, 그 추천드린 그 다음날부터 갭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급등의 흐름이 나왔어. 오늘도 역시 1.5% 상승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추천드릴 때 당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역시 홀딩 관점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죠. 예,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자, 요거는 이제 최근 건설주가 10월달 들어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다. 그리고 해외 플랜트 쪽 수주가 계속해서 잇따르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다. 이것도 고려인과 같은 추세 패턴이었죠. 그래서 전고점을 딱 돌파는 못했지만 전고점에 종가가 지난 금요일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장 초반에는 11만 2,500원을 넘어서는 상당히 그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다가 장중 그 지수가 조금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지만은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0.4% 빠졌는데요.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시고 장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관점이 유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지난주 계속 강세를 띄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건설주에서 오늘 장 특징은 건설주에서 정권주로 조금 이동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건설주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3분기 실적 또는 4분기까지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선현물 시장에서 동시에 순매도로 일관을 해줬고 기관 역시 투자를 중심으로 1,000억 원 이상을 매도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소로스님께 여쭤볼게요. 예, 오늘 장에 대한 특징 분석을 좀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 소장님은 지난주에 대한 종목을 얘기했는데 소로스 추천 종목은 한마디도 언급 안 하면 또 혹시라도 보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또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짧게만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뭐 셀트리온이나 또는 그 유진투자증권은 지금 상승 반열에 계속 올라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유진투자증권이 계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언제 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언젠가 한번 튈 것 같은데 굉장한 어떤 그 바닥권에서 순 매집 흐름을 계속 보여주면서도 아직 해소되지 못한 워런트 물량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자연적으로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하방선에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역시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주격으로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주가가 혹시라도 오늘은 좀 플러스권의 유지를 하면서 마감이 이루어졌는데 유진투자증권이나 뭐 셀트리온 어차피 중기적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대거 물량이 한번 터졌던 부분 때문에 한 이틀 정도의 숨고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숨고르기 이후에 또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고요. 유진투자증권은 매수가 1120원대 하방선을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뒤늦게나마 나는 매수에 편입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매수에 편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옴니텔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반영성이나 또 매출액 대비 현저한 현재의 그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의 흐름을 보였을 때는 전형적인 일단 숨고르기 내지는 매집의 영향으로 일단은 확인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11선 근거로 한 저점으로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5일선 우리가 매수에 전혀를 했던 5일선이나 11선 위에서의 저가 매수의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추천 종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마치고요. 금일 특징적인 흐름은 일단 대표적으로는 대형주 중심이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 아까도 우리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오늘 시장이 수급의 불균형 상태가 뚜렷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삼성 이미징이라는 종목이 듀얼 카메라에 대한 8주 만에 30만 대를 돌파했다는 30만 대 계산해 보면 뭐라 그러죠? 1분에 14대가 판매되는 꼴로 아주 상당한 지금 현재 판매 효과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TFLCD의 관련 업종이나 또는 그 화학주, 중소형 화학주죠. 그다음에 의료정밀 관련주, 유통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이미징을 중심으로 로만손이나 스테맥스 유통 관련주죠. 그다음에 보락, 코롱생명공학, 그다음에 웅진케미칼, 슈캠스, 케이시텍, 파루, 그다음에 IDS, 톱텍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TFLCD 관련이나 의료 정밀, 화학 이런 대형주 중심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시장의 방향성이 중소형 관련주로 투자적인 패턴, 조정을 이용을 해서 그런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물론 중기적으로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조정 상태에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유념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그 미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계속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디커플링의 효과가 오늘 미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이 오히려 디커플링 효과를 통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간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IT와 자동차 업종들이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직 3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관점은 설 교수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때까지 최근 그 지수가 상당히 그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그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던 IT 업종과 자동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삼성 SDI 2차 전지. 그래서 IT 업종과 완성차,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기아차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 명목상에 이제 본질적인 주도주는 IT와 완성차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제2의 주도주를 하면은 이제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가 그 뒷받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3분기 실적, 영업이익 실적 를 기점으로 해서 IT와 자동차의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그 사상 최고치의 IT 업종이나 완성차가 어느 정도 좀 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4분기에는 좀 더 3분기보다 좀 더 나아질지 그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주도주 영업이익 전망치를 우리가 잠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차트 지표를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3분기 주도주에 대한 대략적인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가 뽑아서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네. 주요 블루칩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에서 하이닉스가 최근 강하죠. IT 업종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단기 조정에 이제 단기 조정 구간에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반면에 특히 그 하이닉스 같은 IT 업종 중에서도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적자를 이루어오다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 3분기 때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무엇보다도 좋지 않은 상당히 그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그 DDR3 부분 매출 증가와 계속해서 폭발적인 증가세가 이루어지면서 윈도우 7 그 관련해서 출시에 임박하면서 22일 날 출시를 하죠. 그렇게 되면 DDR3에 대한 판매 급증이 이루어질 것이고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하이닉스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때도 상당히 반도체 업황지수가 좋아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는 전반적으로 IT 업종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IT 전반적인 업종은 LCD 업황 지수가 조금 다소 이때까지 그 고점 행진을 계속해서 상승세 행진을 펼치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조금 놓여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IT와 완성차가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은 할 겁니다만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매물 소화나 조정은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요. 잠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이라 해서 올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제가 도표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외국인이 1월달부터 꾸준하게 지금 그 특히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지금 총 26조 7천억을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에 지금 가담하고 있습니다. 26조 하면 아직까지 순매수 기준은 좀 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26조 이때까지 1년 동안 계속 순매수를 보였지만은 이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IT와 완성차 쪽으로 순매수 기조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그러나 지금 봤을 때 10월달 들어오면서 소폭이나마 지금 순매수 기조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조금 단기 조정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기관들은 계속해서 지금 약 한 24조 정도를 갖다가 계속해서 올려 들어와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IT와 완성차 이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드릴 부분은 필반도체 지수입니다. 그죠? 예, 필반도체가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은 견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차트를 보시면은요. 견조하게 지금 눌림목 주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쪽으로 있는 하이닉스 쪽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삼성전기도 단기 반등은 노려볼만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LG전자나 삼성전자 쪽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완성차인 자동차도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단기 조정 들어갔으니까 현대차만 조금 강세를 띠고 있는데 내일 정도에 뭐 기아차는 한 번 정도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짧게 단타 구간은 좀 진입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완성차도 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와 자동차 등 이 주도주는 계속 갈 테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환율이 3거래일 만에 소폭 오르면서 오늘 1,1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만 올 말까지 1,100원 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수출주가 아니라 내수주 위주로 방향을 좀 바꿔보는 것이 낫지는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로스님? 예, 저도 그 말씀에 좀 동감을 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조정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가면서 계속적인 이제 우리의 투자자들의 시각들은 보통 여기에서 급등 패턴이 나오느냐 아니면 조정의 패턴이 나오느냐 어떤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시각을 고정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장은 상승이든 조정이든 어떤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요. 특히 지금 현재 수급의 변화나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적인 고정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시장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유면하는 장보다는 이런 가운데서도 또한 환율에 민감했던 종목이나 어떤 시장에 대한 조정장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나 경기 방어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사실 뚜렷하게 경기 방어주들이 일부 대중주 중심으로 급등 추세를 나타내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통신이나 유통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흐름입니다. 물론 지난주를 통해서 이미 LG텔레콤을 중심으로 LG데이콤이나 파워콤에 대한 3사에 대한 합병 시너지 효과가 이번 주를 통해서 특별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인 LG텔레콤을 중심으로 오늘 금일 상승의 여력이 좀 높았는데요. 물론 LG데이콤이나 파워콤은 오늘 상승이 좀 여력이 약했습니다만 LG텔레콤이 오늘 강한 외국인의 매수와 또는 기관 매수가 나타났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는 상당히 의미를 가져야 될 부분은 LG텔레콤이 아무리 경기 민감주라 할지 방어주라 할지라도 100만 주 이상을 가격하게 매수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오늘 100만 주 이상의 외국인의 매수가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뚜렷하다는 점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유통주 관련주라는 흐름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던 유통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 조정장의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의 흐름으로서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GS쇼핑이나 인터파크,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인데요. 이러한 종목이 단기적인 어떤 뭐랄까 시장의 조정의 흐름으로서만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이 의미가 있는 부분은 3분기 실적이 상당한 효과와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의 단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세력이나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 차트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뚜렷한 조정장에서 경기 민감주 환율에 대한 민감주로서 유통 관련주인 쇼핑이나 또는 백화점 관련주 또는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던 전자책 관련인 인터파크와 같은 종목이 아직도 추세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에는 실적이 반드시 3분기 시장에 대한 실적이 굉장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이 굉장한 부각이고요. 롯데쇼핑과 같은 경우는 의미를 둬야 될 부분은 중국과 홍콩을 통해서 우마트와 타임스에 대한 M&A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 롯데쇼핑이 이러한 어떤 그 황금기 시장을 통해서 마트 업계에 대한 저돌적인 공격형 어떤 마트의 전략을 세우면서 M&A 기대감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분을 사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의 우마트는 아주 대형적인 중국의 대형 마트의 시장이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타임스에 대한 마트가 어떤 홍콩 시장에서 굉장히 줄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공격적인 이 마케팅이 우리나라가 아시아 시장의 유통업체를 상당하게 효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도 4분기 시장을 겨냥하는 그런 가운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GS 쇼핑 같은 경우도 실적 고정과 기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최근 3분기 시작에 대한 깜짝 실적 발표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요. 인터파크에 대한 부분은 전자책 관련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가을 세일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 대비 4,610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한 반면에 37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약 성장성이 10% 이상의 성장성을 기록했다는 점. 여러 가지 상황과 흐름을 봤을 때 이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GS 홈쇼핑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인 신고가 행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서 뚜렷한 조정장의 흐름, 10월장은 누구 봐도요. 지난 9월장을 통해서도 10월장은 뚜렷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상승을 이뤄간다. 추세적인 상승을 이뤄가지만 조정의 실마리를 통해서 이런 유통 관련주가 이미 신고가 갱신을 이루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이번 주 시장을 통해서 조정의 빌미를 통한 상승,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유통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두 분의 전문가분들 중에 지지하시는 분께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의 5588법이나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시는 분께 저희가 한해서 하이리치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설 교수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이 이제 지금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내일부터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발표가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3분기 실적의 발표는 쉽게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키포인트로 삼아야 될 부분은 4분기 과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3분기보다 더 나아질 것인지 아니면은 다소 조금 어두울 것인지 그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작용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짚어 나가실 줄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큰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켜봤을 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뭐 CDS 프리미엄이 14개월 만에 두 자릿수로 감소를 했는 걸로 필두로 해서 VIX 지수도 사흘째 하락세가 이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오히려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미국장이 계속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될 부분은 다소 불안감이 있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불안감이라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둔화가 되었다. 3분기 그 주가가 상당히 그 강세를 띄었을 때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 모멘텀, 즉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상당히 그 기대감이 많이 3분기 때는 반영이 어느 정도 3분기 되기 전까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다소 이제 많이 오르면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다는 점이 다소 조금 불안감을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국내 조기 그 금리 인상의 그 우려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는 점이 다소 조금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썩 좋지 않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겠고, 세 번째 기업의 그 이익 회복 속도가 상당히 그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러나 4분기 때 뭐 그렇게 많이 빠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3분기보다는 조금 다소 낮아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관심을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주도주의 어떤 변화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주도주가 강세를 띄었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주도주가 어느 정도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지수에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향후 성장성의 어떤 전망을 봤을 때 어떤 업종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업종별로 뭐 다소 4분기 때 뭐 철강 업종이라든지 뭐 화학 업종은 다소 어느 정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 관련 수혜주, 수혜 업종 이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수익률 게임에서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정책 밀어주는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좀 더 나은 그 수익이나 여러 가지 그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오히려 모멘텀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눈여겨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LS라는 종목입니다. LS. 자, LS라는 종목입니다. 자, LS 차트 한번 잠깐 봐줄까요? 예. 자, 최근 LS라는 종목을 기술적으로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보셨을 때 지금 그 전고점에 다 다다랐죠? 그리고 21선에 눌림목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향 패턴이고,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주가, LSE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이 LS가 향후 전망성도 많고, 또 특히 이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해서 LS 산전 자회사인 LS 산전이라든지 LS 전선 쪽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한 향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지주에서는 이 LS는 향후 계속해서 전고점을 치고 나가는 흐름이 오히려 전개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를 오늘 한번 단기적으로 좀 추천을 드릴까 싶습니다. 자, LS 잠시 보시면서 목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5일선 눌림목 줄 때, 5일선 눌림목을 줄 때 약 한 102,000원에서 102,000에서 102,5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끌고 가시면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뭐 한 약 한 11만 한 2,000에서 3,0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는 관점, 아니면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끌고 가시는 것도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턴상. 그래서 LS라는 종목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고 또 4분기에도 상당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로스님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들어볼게요. 예.
소로스가 미리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에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로서 끝난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종목이든 추천드리고 싶지만은 뭐 내일도 또 장이 열리고 내일도 또 역시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 때문에 소로스가 항상 바닥권에서 선춤에 관점 종목이나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하는데 오늘 추천할 종목이 약간 일단 급등 상태에서 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로스의 추천 종목은 선추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정된 고수익을 내드리는 그런 어떤 전략인데 오늘 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조정장의 흐름과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그래도 갈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먼저 추천해 드린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이 상승 패턴에 있다 할지라도 뭐 물론 정부 정책 관련주인 전기자동차나 일부 특정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저가 하방선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일단 오늘 장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을 거고요. 확실한 확인 구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추천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민감주 유통관리주인 GS 홈쇼핑을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봉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정도의 성장성을 기록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를 부각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3분기 시장뿐만 아니라 4분기 시장까지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1차적인 전 고점대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봉 상태를 겨냥을 했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오늘 장에서는 바닥권을 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계속 신고가의 행실의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의 실적이나 여력으로 충분히 봤을 때에는 95,000원대까지 무난한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턴아웃 관련주이면서도 상당한 실적을 내포한 종목이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한 내포는 3분기 실적만이 호황적인 누름이 아니라 4분기까지도 실적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예상 주가 비율도 퍼에 대한 부분도 약 7.7배 정도가 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10만 원대까지도 충분한 가치가 나타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내일장에서 한번 유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고수 서바이벌을 보고 계십니다. 샵의 5588-1599-7770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현재까지 투표 현황을 보겠습니다. 소로스님께서 38%, 서유규 소장님께서 62%의 지지율을 받고 계신데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펴봐야겠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늘렸습니다. 드디어 오토클럽이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텍.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문자 메시지 상담부터 받아볼 텐데요. 앵커님, 대우건설 꼭 좀 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설규 수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설교 시장이 아니고 소장입니다. 소장님. 갑자기 시장으로 바뀌었네요. 예.
예, 대우건설 15,000원 비중 몇 프로죠? 비중은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우건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신 종목이죠. 최근 그, 매각된다 해가지고, 매각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탄력을 좀 잠시 받기는 받았지만은, 지속적으로 지금 행보를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그, 대우건설 그, 매각 그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서 특히 그 외국계의 매각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해서 4개 정도 편입 4개 정도 그 컨소시엄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최근 보도에 의하면. 근데 이제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매각이 되기에는 좀 다소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매수를 하셨는데 좀 지긋지긋하다. 조금 행보를 하니까 들고 계신 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겁니다. 잠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대우건설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행보를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분이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최근에 보면은 약 한 달 전에 보시게 되면은 7.8% 지분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8.1%로 한 1% 정도 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매도를 취하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가담하게 되면은 급등의 흐름도 나오겠지만은 그러한 모양새보다는 꾸준하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지금 매각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5,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 하는데요. 지금 조금 더 횡보를 좀 거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60일선의 지지는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상향 패턴은 계속 지수가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좀 홀딩 관점으로 매매를 좀 해주시는 게 낫겠고 전고점 부분이 보시게 되면은 약 15,600원 구간입니다. 자, 15,600원. 물론 뭐 매각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은 급등의 흐름도 한번 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 지금 전개되면서 어느 정도 압축이 다 되어 왔다. 다 되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조금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주고 있고 지금 481선 단기적으로 저항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고 좀 더 홀딩 관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적어도 15,600원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시고 조금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뭔가 지금 모멘텀이 충분히 향후에 조만간 분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홀딩 관점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은 살아있다. 대우건설 홀딩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전화 상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던데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울산입니다. 울산이시고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직접 또 전화를 주셨나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 네. 네, 코스닥 1위 기업인데요. 또 뭐 매수가와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매수가는 네. 44,120원이고요. 44,120원의 한 비중은 20% 비중.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지요? 예유에 지금 사고 나서 네. 조금 수익이 났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인데 중장기 관점은 어떤가 하고요. 기업 가치 같은 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시군요. 예, 단기도 좀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소로스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네. 끊고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연세는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저런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애교 있는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아주 애교 있는 목소리시네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서울 반도체 지금 현재 44,120원대 20% 물량을 홀딩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LCD에서 LED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좀 여러 가지 시각이 좀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시각의 얘기들이 서서히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대로 끝난다는 관점은 아닙니다. 시장이 상승을 보이면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단기적인 시각에 초점을 봤을 때 아까 단기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어떤 대응 전략을 좀 말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패턴을 뚜렷하게 보면은요, 전 상방향과 하방향이던 뚜렷한 방향성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주면서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3단계가 상당한 고점대 매물벽이 상당히 크게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7,000원대 정도 접근을 하면 지금 현재 44,120원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상승 기조에 타고 있는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현재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올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제시를 할 때는 매출액이 약 4,300억, 영업이익이 430억 정도를 일단 기대하고 예상을 했던 목표치, 회사치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평가가 되면서 4분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내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됩니다. 주변 시장에서 흘러가는 주변 상황으로서는 상대적으로 LED가 좀 평가를 좀 상당히 높게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상승 고개를 달고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으로서는 47,000원대 일차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될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 대비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퍼로 기준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안주한 흐름을 보이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할지라도 1차적인 단기 관점은 47,000원대가 굉장히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단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후반적으로 47,000원대가 돌파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3단계 상승이 예상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 47,000원대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47,000원대까지는 완전히 진입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5,500원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46,000원대에 편안하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시장부터 거래가 추가적으로 터지지 않는 한은 그때 시장부터 서서히 매도에 대한 관점, 단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다른 것보다는 가장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발표됐던 일본과의 니키아사와의 어떤 그 소송 분쟁이 굉장히 소송 비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당히 지루하게 끌고 갔던 그런 부분인데 소송에 대한 비용도 절감됐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일단은 해결이 됐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LED TV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일단 90% 정도 차지하는 국내 업체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LED TV에 대한 비엘류죠. 수익성이 높은 부분인데 일단 이런 TV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다. 공급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LED TV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상당히 높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단기적으로는 47,000원 전후로 해서 매도 타임을 갖되 일단 47,000원대를 재차 다시 상승권으로 돌파하는지에 체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을 한 통화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5555님께서 삼진제약에 대해서 문자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하락 추세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상승 전환이 가능할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금년 들어서 가파른 상승을 해오던 삼진제약이 최근 들어서는 횡보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소로스님께 여쭤볼게요. 예, 삼진제약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진제약을 지금 사실은 잠깐만요. 네, 삼진제약이 뭐 금년 들어서는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한 7, 8월 달쯤 하락하던 지금 횡보 국면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저도 참 관심이 많은 종목이라서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애석하게도 이 컴퓨터가 제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약간 먹통이 돼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는 설명드리기는 좀 뭐할 것 같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 일단 삼진제약은 최근에 노사의 아주 끈끈한 단결성 어떤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 굉장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급락세를 보이고 난 후에 상승 추세로 좀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종목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때는 항바이러스제, 에이즈제요. 예, 에이즈에 대한 치료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에이즈에 대한 치료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폐일증 치료제죠. 예, 폐일증 치료제는 신종플루에 대한 후유증 치료제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바닥권에서 완전한 기술적 바닥권에서 상승 턴을 지금 이어가는 부분인데 1차적인 60일선에 대한 데드라인 현상이 고가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60일 라인 선상까지는 무난한 상승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60일 선상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가시고요.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그냥 항바이일성 에이즈제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부각만 있었다면 상당한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이 종목이 신종 플루이드에 대한 치료제, 후유증에 대한 치료제의 개념으로서 상당히 부각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61선상까지는 안착하는 데까지는 확인하자라고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진제약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내일 투자 전략 있으시면요. 먼저 설교 수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내일은 오늘 저 미국장이 항상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미국장이 미국 다우 지수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장이 찌그러지고 하락 추세로 바뀌어버리고 또 미국장이 반등하면은 상승하면은 우리나라 장이 또 하락하고 자 이렇게 역효과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또 오늘 우리가 하락 마감했다는 말이죠. 장중에는 약 한 1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은 마지막에 좀 나와줬습니다만 그래서 내일 장은 역시 21선에 과연 우리 종합지수가 안착할 것이냐 그 여부가 중요한데요. 그에 따른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3분기 기업 실적이 최근 발표되면서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13일 날에 인텔 그죠?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죠. 그래서 인텔을 13일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생활용품 아시죠? 존슨. 존슨 앤 베이비 하면서 그죠? 존슨 앤 존슨 여기도 최근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금융주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너럴 일렉트릭 해서 줄줄이 골드만삭스 이렇게 계속해서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3분기 실적 영업이익 부분에서 과연 미국이 얼마만큼 실적 모멘텀이 이루어지면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주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10,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은 오히려 참 오리무중이죠. 그죠? 어느 정도 상승도 안 해주고 참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21선까지는 무난히 단기적 반등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장 전망은 오늘 장이 어느 정도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전약 후강의 장세는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와 게시판 참여로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또 승리를 거두셨을지가 궁금한데요. 발표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계속 함께 할 테니까요. 연이어서 계속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참여해 주시거나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을 추천해서요. 시청자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드리는 코너죠.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마련했습니다. 자,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또 투자 조언을 해드리는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 그리고 충청, 호남 지방에 가을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비가 내린 이후에는 좀 더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특별히 따뜻한 옷 챙기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